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로 패션 상점, 카페, 맛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하다. 그런 분주한 도심 한가운데 네온 사인이 닿지 않는 작은 골목이 있다. 그곳에 고향의 맛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있다. 이 식당은 크지 않지만 아늑하고 친근해 방문한 모든 이들이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을 준다. 민주는 이 식당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다. 밝은 미소와 빛나는 눈을 가진 그는 고객이 식당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반갑게 인사한다. 고향의 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민주는 고객들에게 활기차게 물어본다. 매일 아침, 민주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식당에 온다. 그는 종종 식당의 대표 요리인 김치부터 따뜻한 국물 요리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요리에서 풍기는 향기가 식당 곳곳에 퍼져 처음 방문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단골 손님들에게는 집으로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추운 겨울날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구석구석을 스며들 때 식당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피난처가 된다. 고객들은 소박한 나무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음식을 즐기며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 와, 이 국물 정말 맛있네요. 여러 번 왔지만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한 고객이 칭찬한다. 식당의 불빛이 밝아지기 시작할 때 김 사장님이 등장한다. 그녀는 음식의 품질을 체크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 민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실히 해. 고객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해. 김 사장님이 엄격한 목소리로 주의를 준다. 어느 날 민준이 식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노파가 식당 문 앞에 서서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노파는 낡은 옷을 입고 피곤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여기 너무 추워요. 민준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식당 안의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노파는 그곳에서 서서 식당 안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할머니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몰래 주방으로 들어가 남은 밥과 따뜻한 국물을 가져왔다. 이건 제가 막 끓인 김치찌개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나가자 음식의 향기가 추운 바깥 공기와 어우러져 따뜻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민준의 이 행동은 비밀로 남을 수 없었다. 김 사장님이 그의 모습을 보고 즉시 화를 냈다. 민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윤 없이 음식을 나눌 수는 없어. 김 사장님이 소리쳤다. 사장님, 저는 단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이유는 없어. 듣고 있니? 이런 행동은 우리의 사업을 망칠 거야. 김 사장님은 계속해서 꾸짖었다. 저는 할머니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말했다. 그러나 김 사장님은 듣지 않고 돌아섰다. 민주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식당을 떠났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좋은 일은 반드시 보답받을 것이라고 믿어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식당을 나섰다. 고향의 맛식당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민주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그는 아름다운 추억과 새로운 결심을 안고 식당을 떠났다. 민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의 삶에서 선의와 연민이 그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눈이 가볍게 내리기 시작했을 때 고향의 맛식당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생동감 넘쳤다. 단골 손님들이 나무 테이블에 모여 따뜻한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민주는 밝은 웃음으로 각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민준, 고마워. 이 국물 너무 맛있어. 한 노인이 민준이 김치찌개를 가져오자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민주는 손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다. 그때 식당 문에서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한 노파가 낡은 옷을 입고 떨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노파는 식당 안을 바라보며 눈빛이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민주는 노파를 보고 즉시 멈춰섰다. 그는 마음속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밖이 너무 추워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제자리에 서 있었다.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서 계신 게 안타깝다.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노파를 향해 이상한 끌림을 느끼며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두고만 볼 수는 없어.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결심을 굳힌 민주는 주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는 남은 밥과 따뜻한 국물을 가져와 노파에게 줄 준비를 했다. 이건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따뜻한 식사야. 그는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다. 민준이 나가자 노파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식당 안에서의 맛있는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준비한 음식입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노파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 정말인가요? 할머니는 그걸 받을 수 없어요.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 마음이에요. 꼭 받아주세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국물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다. 노파는 그릇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보며 눈빛이 밝아졌다. 고마워, 아이야. 너의 마음이 정말 소중해. 할머니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따뜻하게 드셨으면 해요. 할머니는 여기서 드셔도 괜찮아요. 민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안했다. 그때 김 사장님이 뒤에서 나타났다. 민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소리쳤고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너는 그런 식으로 음식을 나눌 수 없어. 이건 사업이야.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 사장님, 저는 단지 이 노파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정말 필요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수는 없어. 너는 이유 없이 음식을 주면 안 돼. 이런 행동은 우리의 사업을 망칠 거야. 김 사장님은 계속해서 꾸짖었다. 하지만 민준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김 사장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너는 지금 당장 나가. 해고야. 그녀의 말에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김 사장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는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노파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슬픈 눈빛을 보며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그는 노파에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식당을 떠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왜 선희가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할까? 그는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지 않았다.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당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을 거야. 그는 결심하며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분주한 거리를 지나며 민주는 외로움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며 아무도 그가 느끼는 슬픔을 보지 못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는 스스로 다짐하며 새로운 직장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선의와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해가 지고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새로운 곳을 찾을 거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곳. 그는 생각했고 이러한 장애물들이 자신을 주저앉히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노파는 그곳에서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고마워, 민준. 너는 내 어둠 속의 빛이야. 그녀는 속삭이며 그의 선의에 감사의 마음을 품었다. 민준과 노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선의와 연민이 그들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서울의 겨울은 점점 더 추워지고 눈도 날이 갈수록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고향의 맛 식당의 분위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해고된 이후로 방향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길을 걷다가 전에 도와줬던 노파를 우연히 만났다. 노파는 공원 벤치에 앉아 낡은 담요를 감싸쥐고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아가야, 할머니는 괜찮아. 그냥 조금 추울 뿐이야. 노파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맛있는 식사를 했단다. 할머니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행동이 작은 의미라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노파는 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가장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장을 잃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렴, 아가야.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선의를 잃지 말렴. 그것이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노파는 부드럽게 위로했다. 저는 노력할게요. 민주는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답했다. 둘은 잠시 조용히 앉아 평화로운 오후의 공기에 잠겼다.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멈췄다. 그 남자는 박씨 아저씨로 고향의 맛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가 그들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민준. 여기서 너를 만나다니, 박씨 아저씨가 말했다.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니? 저는 식당에서 해고당했어요. 민준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이니? 그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 너는 착한 아이고 너의 선의가 반드시 보답받을 거야. 박씨 아저씨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해봐. 내가 아는 몇몇 식당에서 직원을 찾고 있어.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어. 박씨 아저씨가 제안했다. 정말요,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민준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줘. 내가 도와줄 거야. 박씨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노파는 박씨 아저씨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아저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아저씨 같은 분이 있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박씨 아저씨가 답했다. 민준, 너의 선의를 잃지 말고 계속 지켜나가렴. 일주일 후, 민준은 박씨 아저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준, 나는 한 식당과 이야기해봤어. 그들은 너한테 일해보라고 제안했어. 너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냥 너의 능력을 잘 보여주면 돼. 너의 선의가 반드시 보답받을 거야. 박씨 아저씨가 격려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민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식당에 도착했다. 그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애썼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음식의 향기가 온몸을 감싸며 기분이 좋아졌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 식당의 매니저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매니저가 말했다. 저는 민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좋아, 민준. 오늘은 서빙하는 일부터 시작할 거야. 최선을 다해줘. 매니저가 격려했다. 민준은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각 테이블에서 고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제공했다. 고향의 맛식당에서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했다. 고마워, 민준. 음식이 정말 맛있어. 한 고객이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드세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하루의 일이 끝나고 민주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다. 난 해냈어. 그는 스스로 다짐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음 아침 그는 노파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아가야, 할머니는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해. 항상 너의 선의와 인도적인 마음을 간직해줘. 민주는 문자 내용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는 계속 노력할게요. 그는 답장을 보냈다. 이 장은 선의와 인도적인 행동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민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고 그 선의가 그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의 따뜻한 날들이 찾아왔다. 민주는 새로운 식당에서 한 달 동안 일해왔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는 이 일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손님들은 항상 즐거워했고 그는 팀원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매니저가 그를 호출했다. 민준, 이번 주말에 큰 행사가 열릴 예정이야. 우리는 추가 인력이 필요해. 너도 참여할래? 그가 말했다. 네, 선생님. 정말 하고 싶어요. 민주는 대답하며 기대감에 부풀었다. 이번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행사 당일 식당 안은 분주했다. 손님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준비에 바빴다. 민주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일하기 시작했다. 민준, 5번 테이블 도와줘. 한 동료가 외쳤다. 네, 지금 가요. 민주는 대답하며 해당 테이블로 달려갔다. 음료를 서빙하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했다.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민주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 한 주방장이 배가 아파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 매니저는 대체 인력을 찾기 위해 당황해했다. 민준, 주방에서 도와줄 수 있겠니? 매니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주방에 들어가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주방장들은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가르쳐 줄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민준, 여기 도와주러 왔어. 한 젊은 주방장이 물었다. 네, 당신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좋아, 그러면 이 볶음 요리를 위해 채소를 썰어줘. 빨리 해줘. 주방장이 지시했다. 민주는 채소를 썰기 시작했지만 손이 떨렸다. 침착해야 해.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는 이전에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했다. 잠시 후 볶음 요리가 완성되었다. 잘했어. 이제 3번 테이블로 가져가. 주방장이 외쳤다. 민주는 긴장하면서도 자부심을 느끼며 음식을 가져갔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민주는 주방에서 많은 일을 도와주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매니저가 그를 칭찬했다. 민준, 정말 잘했어.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민주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는 많은 손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고마워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한 손님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기쁘네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 날들 동안 그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났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우고 동료들과의 유대도 깊어졌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다. 하루 저녁, 동료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다.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아직도 두려워요.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 법이야.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야. 지수라는 동료가 위로했다. 맞아.
너는 방금 있었던 행사에서도 잘했어. 우리 모두 그걸 봤어. 다른 동료가 덧붙였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더 열심히 할게요. 민주는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는 점차 걱정을 극복했다. 그는 요리 수업에 참여하고 요리에 대한 지식을 넓혔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켜 식당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어느 날 민준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매니저가 그를 불렀다. 민준,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달에 요리 대회가 열릴 예정이야. 나는 너에게 우리 식당을 대표해서 참가해주길 바래. 그가 말했다. 정말요? 영광이에요. 민주는 대답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너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철저히 준비해. 매니저가 격려했다. 민주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이것은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기로 결심했다. 이후 몇 주 동안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는 요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다. 동료들의 지원과 노파의 격려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대회 날이 다가왔다. 민주는 긴장하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철저히 준비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에 임했다. 난 할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대회가 시작되자 민주는 자신의 경쟁자들이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침착해야 해.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결국 그는 자신의 요리를 완성하고 심사위원에게 내놓았다. 이건 제가 창조한 해산물 김치볶음입니다. 민준이 소개했다. 심사위원들이 음식을 맛보았고 그의 마음은 조마조마했다. 잠시 후 그들은 논의에 들어갔다. 민준, 축하해. 너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했어. 한 심사위원이 선언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건 큰 영광이에요. 그는 외쳤다. 기쁨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이번 대회는 민준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인내와 노력은 항상 보답받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요리의 길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그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요리 대회에서 우승한 후 민주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식당에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고 많은 고객들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그는 새로운 책임이 따르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점심 준비를 하던 중 매니저가 그를 호출했다. 민준,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가 말했다. 이번 달 말에 미식 파티를 개최할 계획인데 내가 너에게 책임을 맡기고 싶어. 정말요? 영광이에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가득했다. 너는 지난 대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어. 나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매니저가 격려했다. 이건 너의 재능과 창의력을 보여줄 기회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미식 파티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그는 전통과 현대의 요리를 결합한 다양한 메뉴를 만들기로 했다. 김치롤, 스시, 그리고 독특한 디저트를 준비하자 민주는 스스로 다짐했다. 그는 메뉴를 정리하고 동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다음 몇 주 동안 민주는 주방에서 다양한 요리법을 실험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맛의 균형을 맞추고 요리를 예쁘게 담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번 실패하며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다. 너는 절대 좌절하지 말아야 해. 동료 지수가 위로했다. 이건 배움의 과정이야. 계속 시도해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민주는 웃으며 지수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요리를 창조하고
자신의 기술을 완성해 나갔다. 마침내 몇 주의 노력 끝에 미식 파티의 메뉴가 완성되었다. 민주는 자신이 준비한 요리 목록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는 생각하며 기대에 차올랐다. 파티가 열리는 날 식당 안은 분주했다. 손님들은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동료들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파티가 시작되자 민주는 중앙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요리를 소개했다. 여러분, 저희 미식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특별한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손님들은 흥미롭게 요리를 시식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이 설레었다. 한 노신사가 다가와서 그의 요리를 맛보았다. 너무 맛있어. 이 김치롤은 정말 훌륭하군. 노신사가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기쁩니다. 민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파티 내내 민주는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그는 고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디저트 중 하나가 실수로 망가져서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는 당황스러웠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지수에게 물었다. 다른 디저트를 빨리 만들 수 있어? 침착하게 생각하자 지수가 대답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민주는 깊게 숨을 쉬었다. 맞아,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는 주방에서 사용 가능한 재료를 찾으며 빠르게 디저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그들은 고객의 요청에 맞춰 새 디저트를 간신히 준비할 수 있었다. 디저트가 제공되자 고객들은 모두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디저트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고객이 말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파티가 끝난 후 매니저가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잘했어.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두의 도움 없이는 해낼 수 없었어요. 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파티가 끝난 후 민주는 많은 고객들과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는 기쁘고 보람을 느끼며 자신이 한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일주일 후 민주는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 제안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큰 기회였다. 민준, 너 참여할래? 정말 좋은 기회야. 매니저가 말했다. 네, 정말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다. 긴장된 마음이 가득했다. 왜 안 되겠어? 너는 이미 능력을 입증했어. 이 기회를 잡아 매니저가 격려했다. 민주는 흥분과 결심으로 가득 차며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요리할 메뉴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고민했다. 그는 이 도전이 큰 시련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촬영하는 날, 민주는 스튜디오에 도착해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는 다른 요리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작진의 도움을 받았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그는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했다. 안녕하세요. 요리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준이라는 젊은 재능 있는 요리사를 모셨습니다. 진행자가 소개했다. 민준은 무대에 올라 관중의 시선을 느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잡았다. 요리를 시작하자 민주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발휘하고 재료와 조리 과정을 설명했다. 관중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요리가 완성되고 심사위원들이 시식했다. 이 요리는 정말 맛있어. 훌륭한 맛이야. 한 심사위원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해 주셔서 기쁩니다.
민주는 행복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민주는 관객과 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한 심사위원이 말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노력과 인내가 보상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인내와 노력, 그리고 요리에 대한 사랑이 그를 모든 도전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무대의 조명 아래에서 민주는 자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배우며 더 훌륭한 요리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민주는 요리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름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그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많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압박감도 함께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식당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매니저가 민준을 호출했다. 민준, 좋은 소식이 있어. 서울의 유명한 식당이 우리와 협력하여 큰 이벤트를 열고 싶어 해. 그들은 너에 대해 듣고 너가 메뉴 디자인에 참여하기를 원해. 그가 말했다. 정말요? 영광이에요.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다.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다. 너는 이미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어. 이번은 너의 발전과 창의력을 보여줄 기회야. 나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매니저가 격려했다. 민주는 마음속에 큰 기쁨이 일었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담도 느꼈다. 그는 이번 이벤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다. 즉시 그는 연구를 시작하고 메뉴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것을 만들어야 해. 그는 생각했다. 한국 전통 요리와 현대적 스타일을 결합하자 민주는 아이디어를 메모하기 시작했으며 재료와 프레젠테이션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다음 몇 주 동안 민주는 주방에서 새로운 요리법을 실험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신선한 재료를 찾고 독창적인 요리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압박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메뉴가 맛있고 인상적이며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민준, 도움이 필요해. 한 동료가 그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고마워.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 민준이 대답했다. 그는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행사 날짜가 다가오자 민주는 긴장과 불안이 커졌다. 그는 철저히 준비했지만 모든 것이 잘못될까 두려웠다. 내가 잘하지 못하면 모두가 실망할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마침내 이벤트 당일이 다가왔다. 식당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손님들이 가득 들어왔다. 민주는 주방에서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다짐했다. 이벤트가 시작되자 민주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메뉴를 소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여러분, 저희 이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특별한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통 한국 요리와 현대적 스타일을 결합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손님들이 요리를 맛보면서 민주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한 노신사가 다가와서 그의 요리를 시식했다. 이 요리는 정말 훌륭해. 섬세한 맛이 나. 그 노신사가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기쁩니다. 민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이벤트 내내 민주는 손님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요리의 창의성과 뛰어난 맛을 칭찬했다. 민주는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행복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주요 요리 중 하나가 실수로 망가져서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는 당황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동료에게 물었다. 다른 요리를 빨리 만들 수 있어? 침착하게 생각하자 한 동료가 그를 위로했다. 민주는 깊게 숨을 쉬고 이 문제로 인해 좌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요리를 만들자 그는 결단을 내렸다.
동료의 도움으로 그들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대체 요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 새로 만든 요리가 제공되자 손님들은 모두 흥미롭게 반응하며 칭찬을 쏟아냈다. 이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손님이 말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손님들은 웃음을 지으며 돌아갔고 매니저가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잘했어.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두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었어요. 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이벤트가 끝난 후 민주는 고객들과 동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그는 큰 도전을 극복하고 자신감이 많이 커진 것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여러 다른 식당에서 민준에게 협력 제안을 해왔다. 그는 마치 정점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유명세가 가져다주는 압박감도 느꼈다.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주는 자신이 겪고 있는 압박에 대해 털어놓았다. 저는 마치 무대의 조명 아래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모두가 저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누구에게나 압박이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요리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거야. 한 동료가 위로했다. 맞아요. 저는 압박감에 눌리지 않을 거예요. 계속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민주는 결심했다. 배움과 성장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민주는 고급 요리 과정을 수강하고 새로운 영감을 찾기로 했다. 그는 또한 국제 요리를 시도해보며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오후 공원을 산책하던 민주는 젊은 요리사들이 요리대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겼고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 X 식당의 요리사입니다.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당신 같은 유명한 요리사가 참가하다니 정말 기쁩니다. 한 참가자가 말했다. 대회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민주는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는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였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당신의 요리는 정말 창의적이에요. 다양한 맛의 조화가 마음에 들어요. 한 심사위원이 말했다. 민주는 대회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다. 그는 요리하는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과 탐험의 여정임을 깨달았다. 대회가 끝난 후 민주는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열정과 동기를 다시 찾은 것 같았다. 그는 요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 수업을 열고 싶어요. 그는 동료에게 말했다.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제가 느꼈던 열정을 찾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결심한 민주는 요리 수업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소를 찾고 강의 내용을 준비했다. 그의 여정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고 그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새로운 여정이 될 것이고 저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각 요리는 하나의 이야기이며 저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민주는 요리에 대한 열정을 나누기 위해 요리 수업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매우 흥미롭고 동시에 자신이 열정과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자주 가는 카페에서 첫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노트를 펴고 나누고 싶은 아이디어와 레시피를 적기 시작했다.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수업이 시작되자 민주는 발표판 앞에 서서 수업 이름과 시간을 적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요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요리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학원생인 수진이 손을 들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배울 요리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늘 우리는 김치를 만들고 그 다음으로 비빔밥을 만들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입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정말 흥미롭네요.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수진이 신이 나서 말했다. 민준은 김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추, 소금, 고춧가루, 마늘, 생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김치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다른 학원생인 재호가 대답했다.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맛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괜찮아요. 오늘 제가 단계별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첫 시도에서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이 안심시켰다. 모두가 재료 준비를 시작하자 수업 분위기는 즐거워졌다. 민준은 학원생들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주고 김치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다. 선생님, 왜 고춧가루를 사용해야 하나요? 한 학원생이 물었다. 고춧가루는 김치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색깔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맛을 만들어주죠. 민준이 설명했다. 게다가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재료 준비가 끝나고 민준은 학원생들에게 양념을 섞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제 고춧가루, 마늘, 생강, 소금을 섞어봅시다.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해주세요. 선생님, 설탕을 조금 넣어도 될까요? 수진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설탕은 고추의 매운맛을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조절해보세요. 모두가 김치를 담을 병에 넣기 시작했다. 김치는 발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온에서 1에서 2일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민준이 주의사항을 말했다. 김치를 만든 후 수업은 비빔밥 만들기로 이어졌다. 비빔밥은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고기를 결합한 매우 흥미로운 요리입니다. 우리는 제철 채소를 사용하여 만들 것입니다. 민준이 소개했다. 선생님, 어떤 채소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재호가 물었다. 당근, 아스파라거스, 버섯, 시금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민준이 대답했다. 모든 채소는 바삭하게 유지하기 위해 살짝 볶아야 합니다. 모두가 채소를 볶는 동안 수업 분위기는 활기차졌다. 선생님, 버섯을 볶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물러지지 않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아주 간단해요. 강한 불에서 볶고 너무 오래 볶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버섯이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민준이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자신의 비빔밥을 완성했다. 민준은 모두가 요리를 예쁘게 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비빔밥을 장식해보세요. 모두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웃음소리와 칭찬이 가득했다.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재호가 신나서 말했다. 비빔밥도 훌륭해요.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수진이 덧붙였다. 민준은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여러분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과 즐거움이에요. 그가 말했다. 수업이 끝난 후 모두 함께 정리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선생님, 다음 수업은 언제인가요? 수진이 물었다. 다음 주 주말에 수업을 열 계획입니다. 일본식 잡채나 떡볶이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정말 기대돼요. 꼭 참석할게요. 재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업이 계속될수록 민준은 학생들이 자신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학생들이 요리 실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리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그는 생각했다. 며칠 후
민주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요리 경연 대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다음 주에 작은 요리 대회를 열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해서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가 발표했다. 정말 멋져요. 기대돼요. 수진과 재호가 함께 외쳤다. 대회 날이 다가오자 수업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돌았다. 민주는 각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준비를 도왔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건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그는 강조했다. 드디어 대회 날이 왔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요리를 들고 모였다. 민주는 중간에 서서 각 요리를 관찰하고 평가했다. 여러분이 만든 요리를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가 말했다. 모두가 음식을 맛보며 웃음과 칭찬이 넘쳤다. 이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한 학원생이 말했다. 민주는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요리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여러분,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대회가 끝나고 민주는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커뮤니티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이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 그는 다짐하며 생각했다. 요리대회의 성공 이후 민주는 마음속에서 영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단순히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요리 세계를 확장하고 싶었다. 어느 날 수업 후 정리하면서 친한 학생인 수진에게 말했다. 너는 한 번이라도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어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민준이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전통 한식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 그는 설명했다. 정말 멋지네요. 선생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진이 물었다. 현재는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야. 적당한 공간을 찾고 메뉴를 구성해야 해. 민준이 털어놓았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결단력 있게 말했다. 고마워. 너의 도움이 정말 소중해.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이제 자신의 꿈을 실현할 때가 왔다고 느꼈다. 그는 레스토랑을 위한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몇 주간의 검색 끝에 그는 활기찬 동네의 아늑한 공간을 찾았다. 그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 나는 좋은 장소를 찾았어. 대학 근처에 있어. 민준이 신나서 알렸다. 정말 멋져요. 지금 바로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수진이 제안했다. 물론이지. 30분 후에 거기서 만나자. 민준이 대답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민준은 긴장과 설렘이 가득했다. 이곳이 내가 꿈꾸던 장소야. 그는 따뜻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간에 걸어가면서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아늑한 느낌이 드네요. 수진이 감탄했다. 선생님은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전통 요리와 현대적인 변형을 결합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 예를 들어 김치 타코나 비빔밥 스시 같은 것들 말이야. 민준이 흥미롭게 설명했다. 정말 흥미롭네요. 레스토랑 이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수진이 물었다. 김치 앤드 시오로 하고 싶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나타내고 싶어. 그는 대답했다. 친구들과 학생들을 초대해 시식회를 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할게. 너의 도움에 정말 감사해. 민준이 감사를 전했다. 몇 주 후, 민준은 메뉴를 완성하고 친구, 동료, 학생들을 초대해 시식회를 열었다. 개업일이 다가오고 그는 긴장하지만 기쁜 마음을 안고 있었다. 선생님, 개업을 축하합니다. 정말 기대돼요. 한 학생인 재호가 말했다.
고마워. 여러분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어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민준이 대답했다. 개업일, 레스토랑 안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신의 레스토랑을 소개했다. 김치앤드시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특별한 요리를 소개할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을 때 손님들은 흥미롭게 반응했다. 이 김치 타코 정말 맛있어요. 색다른 맛이네요. 한 손님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쁩니다. 민준이 신나서 대답했다. 모든 손님이 음식을 맛보는 동안 웃음소리와 칭찬이 가득했다. 수진이 민준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모든 분들이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멋진 시작이에요.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고마워. 여러분이 즐거워하니 정말 기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민준은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시식회가 끝났을 때 손님들은 모두 만족하며 떠났다. 한국 전통 요리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네요. 한 손님이 말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즐겁게 음식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성공적인 개업 후 민준은 안도감과 행복을 느꼈다. 저는 제 꿈을 이루었어요. 모두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친구들과 학생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항상 선생님을 응원할 거예요. 계속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세요. 수진이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의 레스토랑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그의 창의성과 열정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어느 저녁, 레스토랑이 북적일 때 민준은 주방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김치앤드시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희는 이 레스토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꼭 오고 싶었어요. 한 손님이 대답했다. 정말 기뻐요. 민준 선생님은 훌륭한 요리사세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민준은 손님들이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제가 꿈꿔왔던 것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느 날 민준은 정리 중에 한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 전문 기자 이입니다. 선생님의 레스토랑에 관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민준은 평범한 요리사에서 레스토랑 소유자로의 여정을 공유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요리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 기자가 물었다. 사람들을 음식으로 연결하고 싶었어요. 각 요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준이 설명했다. 기사가 게재된 후 민준의 레스토랑은 더욱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손님들과 음식 애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사람들이 저의 요리를 즐기고 이곳에 오는 것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그는 기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은 단순히 유명한 요리사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요리의 열정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저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는 결심을 다지며 말했다. 결국 민준은 자신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매일매일이 배우고 탐험할 기회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